쉬운 거 예시 좀 하나 갖고 올게. 잠깐만요. 쉬운 거 예시 어디다 팔았지?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 네, 예시 좀 따올게요. 자, 예시 써주세요. 예시. x값이 0에서부터 2 사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y는 f.gx의 그래프 그릴 거야. 요거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릴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y는 fx 저만큼 저 부분까지 식을 뭐라 불러? 1차함수요. 1차함수 식 이름 불러달라고. y는 저기 식이 뭐야? 소은아? y는 네, 2x요. 그래서 여기 2x라 쓰고 x값 정의역 범위 0에서부터 x값이 1 사이일 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저기 값은 우리가 2라고 쓰면 되고 우리가 1에서부터 x값이 2 사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둘, 이렇게요. 그 다음 gx식은 아예 1차함수지. 그래서 gx식을 작성해준다. gx식은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이렇게 써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여기에다 우리가 합성을 직접 하셔라 라고 써있는 거야. 합성을 직접 하셔라. 자, 그럼 여기에서 f, gx 요 식을 직접 합성하는 거야. 합성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 x 대신에 gx가 써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럼 지금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대입해주고 그 다음 옆에 0에서부터 x 써있지. x 써있는 데다가 모두 다 우리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여기 1 이렇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2 얘는 바뀔 게 없잖아. x값이 적혀있는 게 없어서. 그랬을 때 여기 x 자리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저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2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야. 하나씩. 오케이?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저거는요. 우리가 연산해준다.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얘가 되고요. 여기 우리가 x값의 범위로 바꿔내줘야 돼. 이거 연산을 직접 해야 돼요. 전체에다 마이너스 2를 빼고 그 다음 전체에다 마이너스 없애주면 범위가 1에서부터 2까지다 라고 범위가 바뀌어. 연산한 거야. 여기에다 모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빼고 마이너스를 모두 없애주시면 1에서부터 2까지가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저건 부등식 연산이지. 그 다음 아래 식은요. 요거 연산해주면 전체에다 마이너스 2를 모두 빼주고 마이너스를 없애주니까 x값 범위가 0에서부터 1 사이까지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거 갖고 우리가 f는 gx, f.gx 그래프를 직접 그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럼 하나씩 만들게요. 우리가 f.gx에 대해서 그래프를 우리가 표현해 줄 건데 자, x값이 우리가 정의역이란 x값은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 여기 써 있잖아. 그럼 0에서부터 1까지인 거 0에서부터 1까지 그래프 2만 갖는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y는 2 이렇게. 자, 아래 거 요거 표시해 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요 정의역 x값 범위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야지. 이라고. 그때 우리가 요 범위에 대해서 그래프 요거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 x값에다가 우리가 1 대입하면 몇 대? 1 대입하면 2가 된다. 그래가지고 요 점 지나가고요. 2 대입하면 몇 대? 0 된다 라고 해서 0 이렇게. 아이고 잘못 그렸다. 이렇게 해서 여기 2 이렇게 해서 0 이렇게 된다. 지금 저 그래프가 f.gx다. fgx 요 그래프가 얘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씩 직접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기초 방식. 그냥 식작성을 직접 하는 게 기초 방식이야. 기초 방식. 오늘 합성함수 그래프 나 어제 똑같은 문제 3번도 풀었어. 이해가 안 된다 해서. 그래서 문제 번호는 엄청 짧게 나갈 거야. 알겠어요? 역함수 기본 연산까지만 한다.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빨리 끝나. 그러면 남아서 숙제하시면 돼요. 오늘 숙제하고 갈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다 먹을래? 아 좋아. 괜찮은데? 난 너 어제 먹었는데. 아니요. 그거 빨리 해. 빨리 다 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에서 우리가 스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예를 해야 돼. 예로 풀어야 돼. 스킬로 풀 거야. 스킬로 할 거예요. 이걸로 그래프를 그려야지 비전이 있어. 저걸로 문제 못 풀어. 저걸로 문제 풀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x값 정의역에 대해서 조사하고 fx에 대해서 조사하고 우리가 f.gx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 줄 거야. x값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한되는지 정의역이 처음에 나와 있어. 0에서부터 2까지라고 써 있어. 그럼 요 값이 x값이 0에서부터 2까지 될 때 fx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지 그래프 표현해 줄 거야. 그때 그래프가 하나, 두 개로 이렇게 끊겨 있는 그래프잖아. 맞아? 그럼 처음에는 몇이었어? 쭉 이죠. 쭉 이었다가 나중에 몇으로 떨어져? 0으로 떨어져요. 그때 우리가 그래프가 바뀌고 있는 지점이 있지. 요 지점이 바뀌는 지점이잖아. 식을 아까 적은 이유가 있어.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돼. 저건 그래프가 두 개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그래프야. 맞아? 그래가지고 각 범위별로 우리가 두 그래프가 끊기는데 그 지점 값을 우리가 표현해줘야 돼. 1. 여기 값에다 1. 이렇게요.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2, 1, 0으로 이렇게 된 거야. 1, 요 표현 안 하면 문제 풀 수가 없다. 그때 요 값이 1일 때에 대해서 우리 x값 정의역을 표현해준다. 자, 요 그래프가 1일 때, 자, fx 값이 1일 때 우리 x 값이 몇이야? 0. 아니 1인 거예요. 아, 미안하다. 지금 저 값이 내가 여기 표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래프가 끊기는 저 지점에 fx 값을 적어야 돼. 몇이야? 2죠. 저기 fx 값 읽어야 돼. 미안해. 여기 값 2를 읽어줘야 되는 거야. 그때 정의역 x 값이 1이다. 요따 1 이렇게 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씩 저 지점 정확히 잡아줘야 돼. 그렇게 푸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0, 1, 2, 2, 2, 2, 0 이렇게까지 잡았어. 이거 갖고 우리가 f.gx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식 세 번째 것까지 있어요. 끝까지 가야 된다. 자, 우리가 저기에서 f.gx를 할 거라고 해서 f.gx 그 다음 g.fx도 해줄 건데 아씨 왜 이렇게 못하지? 자, 미안해요. 여기 지우개 한번 지워야겠다. 볼펜을 쓴 사람 없지? 미안하다. 우리가 줬다 fx가 아니라 여기 안에 정의역으로 들어갈 거 gx를 조사해줘야 돼요. 미안하다. gx 여기요. gx 값을 조사해줘야 된다. 그래서 x 값이 0에서부터 우리 0에서부터 2까지 x 값이 갈 때 gx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2에서부터 0까지 떨어지는 거야. 2에서부터 0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잡아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미안해. 여기 안에 이게 정의역이 다시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 값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주는 거야. 이 값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의역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값이 2가 될 때 몇이야? 요 값이 2가 될 때 저 안에 괄호 쳐 있는 안에 값이 2가 될 때니까 f2 값이 될 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요 값이 2가 된다고. 그럼 몇이에요? 저기에서 읽으면 1. 1? 2 아니야? 2예요. 2. 저기 f2 값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하나씩. 이렇게 읽은 거야. 2. 그런 다음에 두 번째 gx 값이 0이야. gx 값이 0이야. 졌다 0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0. f0이니까 0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그래프를 우리가 이용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얘가 정의역이잖아. 얘가 정의역이에요. 정의역. 얘가 gx야. gx 값이 2에서부터 0까지 떨어지니까 반드시 1이란 지점을 지나가는 게 맞잖아. 맞아? 그때 그래프가 1이란 지점을 정의역으로 쓸 때 이렇게 꺾이면서 떨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요 지점 값을 잡아가지고 여기 2, 2, 0이다 라고 써줘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고
그때 요 값을 우리가 걷어 올려줄 거야, 정의역에. gx 값이 1이 될 때 x 값이 몇이야? 저기 그래프, 요 그래프 gx 값이 1이 될 때 얘가 1의 값이 된다. 이렇게 해서 1, 1 써주는 거야. 1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를 우리가 f.gx를 요거에 맞춰서 그림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냐? x값이 0이야. x값이 0. 그럼 f.gx는 값이 몇이야? 2가 되겠죠. 2. 그 다음 x값이 1이야. x값이 1이야. 그때 f.gx는 값이 2.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x값이 2야. 그럼 0.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요거가 된다. 제가 돼요. 푸딩 같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스킬로 다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는 잘 안 하고 저 스킬에서 하나 더 나가야지 문제가 잘 풀려. 자, 지워볼게요. 알아들어? 알아들어? 저기 안에 정의역으로 무엇이 갈 건지를 판단해줘야 돼. 정의역으로 뭘 잡고 있는지. 그게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야. 알겠어? 그래서 둘이 똑같아, 안 똑같아? 아, 그래프 모양은 좀 다른데 똑같죠? 똑같은 그래프란 거야. 알겠어? 식으로 하는 게 비권장이야. 식으로 하면 4번 계산해야 될 수도 있어.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다 못 해주고요. 식 갖고. 몰라도 돼요, 식으로 하는 거? 식으로 하는 거 서술형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가 나와. 저희 사실 안 나왔는데. 서술형 없으면 이걸로 다 풀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매개 변수 방식. 뭐 맥이요? 매개 변수. 아, 맥이 아이. 매개 변수 방식. 되게 괴물 같아요. 오. 이걸로 해야지 수능까지 합성함수가 가진다. 이거 수능에 100% 무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 미적분이란 걸 배울 때 합성함수 없이 시작이 안 되고 합성함수가 있어야지 문제가 난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네, 여기 마스터 안 되면은 내년부터 많이 어려워진다. 자, 매개변수 방식이라고 써 있어요. 매개변수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지금 y는 f.gx 요 그래프에 대해서 여기 안에 있는 요 gx 값을 우리가 t로 잡는 거야. t로. 요걸 치환하는 방식이에요. 치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gx 값이 우리가 t다라고 이렇게 하나 써줄 수 있는 거야. t. 요 값을 t로 치환한 거니까. 나 이렇게 쓸 거야. t는 gx. 그 다음 두 번째, 요 식이 y는 ft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둘.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저 그래프에서 원래 축은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이고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이잖아. 요거에 대한 y, x 값을 이렇게 하나씩 바꿔줄 거야. 오케이? 그래서 gx 값은 우리가 t에 대해서 연결돼 있으니까 x 자리는 그대로인데 y 대신에 t 써있지. 그래서 y 대신에 이렇게 t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y는 ft지. 여기 x 좌표값이 t로만 기준 문자가 바뀌어 있는 거니까 요따 t로 바꿔서 우리가 하나씩 처리할 거야. 근데 하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말을 써줄게. x가 변할 때 그때 t가 어떻게 변하는지 찾는 거야. t가 변해. 그래서 t가 변할 때 우리가 뭐가 변해? t가 변할 때 y가 변한다. y 변해. 요걸 찾는 거야. 이걸 하나씩 찾는 거야. x가 변할 때 t가 변하는데 t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해? 라고 하나씩 조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x가 변할 때 t가 변해를 찾을 거야. 그거는 식이 뭐야? 요 첫 번째 식이죠. 그래서 t는 gx를 보시면서 t는 gx, t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따져줄 거야. 다시 x가 어떻게 변하면 t가 어떻게 변하는지 따져줄 거야. 자, x값이 0에서부터 2까지 늘어날 거야. x값이 0에서부터 2까지 늘어나. 그때 t값이 어떻게 가는지 따져준 거야. t값은요 2에서 0으로 떨어지지. 그래서 2에서부터 0까지 떨어진다 라고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 식을 적어줄 거야. y는 ft야. ft. 그때 여기 t값이 2에서부터 0까지 떨어질 때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t값이 2에서부터 0으로 떨어지니까 방향성이 중요해. 앞에서부터 방향성 얘기 많이 했어요. t값이 2에서부터 0으로 떨어져. 이렇게요. 그럼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그래프가 우리가 자 다시 봐요. 여기 t 문자로 바꿨지. t값이 2에서부터 0까지 떨어져. 그럼 y값이 요랬다가 요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럼 지금 시작이 어디야? 여기가 시작이에요. 여기가 시작. 그러고 최종값이 여기지.
요렇게 그래프를 그대로 그림, 반대로 그림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요.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 위에다가 잘 얹어주시면 된다. 자, 지금 x값이 y값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라색 보시면서 0에서부터 2까지 갈 때 요 그래프가 이렇게 쭉쭉 떨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래프가 바뀌어지는 지점에 대해서 기입을 해주는 게 제일 좋다는 거야.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나올 건데 요 지점 값이 우리가 문제 가끔 키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t값이 몇일 때가 요게 그래프가 바뀌는 지점이야? t값이 1일 때야. 그럼 t값이 1일 때를 다시 찾는 거야. t값이 1일 때 x값이 1이죠. 그래서 x값이 1일 때야. t값이 1일 때 x값이 1이야. 그래서 x값이 여기 1이야.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야. 저 지점이 1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자, 이렇게 지금 3개 방식 중에서 세 번째 거 직접 해보세요. 직접 다시 해봐. 직접 해. 이거 갖고 내가 그래프 하나 다시 해줄 거예요. 오케이. 직접 해요. 얼른 노트에다 대고 직접 해요. 이거 직접 해야지 내가 풀어주는 거 알아듣는다. 자, 그 다음 예시를 시험이 얼마 안 남았지? 한 달 넘게 남았지? 와, 진짜. 쌤 실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저희 괜찮아요. 추운데 안 나오죠? 아니요. 은혜랑 이충은 나올 거야. 너네도 언제로? 우리 10월 말. 우리 비슷하네. 수거일 잠깐 언제지? 20였지. 얘들아 등급 좀 올려봐. 파이팅! 등급 좀 올리자 진짜. 맞아. 안 큰일 났어요. 저희 20일부터 말이야. 영어학원 쌤한테 네가 말하는 언제하라고? 난 그런 거 기다려. 내가 대신해줄까? 나 못하겠어. 미안해. 엄마한테 체크해줄까 내가? 엄마세요. 감기 걸린 다리 어머니. 많이 걸리신. 으악. 뭐지? y는 지도 대표했어. 얘들아 저거 직접 하라고 한 거 직접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못해. 이런 거 이제 합성돼. 아까는 하나가 쉬워가지고 쉬웠어. 지금부터 하나가 안 쉬워요. 네. 안 쉽다. 아니 뭐 이렇게 생겼어. 네, 요런 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 서술형의 비추천하는 방식이고 서술형에 이렇게 쓰면은 지금 내가 쓴 거대로 쓰면 다감점이야. 근데 수능 형태에서 그래프 그릴 때 이걸로 안 하면은 아까 식 작성하고 있으면 식 6번도 써야 되거든? 근데 이런 게 진짜 수시로 나와요? 아까 거 정도가 이제 식 작성이 가능한 정도가 나와. 시간 때문에. 타임어택이 돼야 돼서. 그래가지고 그렇고요. 애들아 이거 직접 좀 해봐줘.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알아 먹어야지. 옆에 거 두 번째나 세 번째 거 둘 중 하나 알고 있어야 돼. 요거가 더 불편해서 요걸로 바꾸는 거예요. 정의역 내가 아까 했을 때 T 요걸로만 바꿔준 게 왼쪽 방식이야. 똑같이 한 건데. 오케이? 원준아 지금 얼른 해봐줘. 한번 해봐줘. 아까 그래프 그려놨지? 자기 거 보고 한 번만 따라해줘. 따라해야지 돼. 오늘은. 먼저 1단계. 그럼
gxy,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t에 대한 관계로 바꿔서 우리가 어떻게 바꿔주는 거야? t는 gx다 라고 식을 하나 바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y는 ft니까 지금 관계식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니까 우리가 저기 t 관계, t 요따 적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 y 관계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야. 둘.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적어놓고 이제 문제 시작하는 거고 지금 이때 x 대신에 t다 이렇게 적은 거야. 그 다음 우리가 이 말대로 해줘야 돼. x가 변할 때 t가 얼마나 변하는데 그게 y가 어떻게 변해가? 우리가 축 자체가 뭐야? x축과 y축에 다 대고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뜻이 요 방식인 거야 그냥. 알겠어? 축을 x축과 y축만 생성시키겠다고. 거기에다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는 거야. 자, 그때 그래프가 x가 값이 x랑 t에 대한 관계 찾을 거야. x 값이 0에서부터 2로 키울 거야. 그러니까 x 값은 키우는 기준 갖고 한 거야. 너네가 반대로 하시고 싶으시면 반대로 써주면 돼. t 값을. 근데 그렇게 안 할 거다. x 값이 우리가 0에서부터 2로 이렇게 커진다. 그때 우리가 t 값이 어떻게 가는지 요 그래프를 보면서 따져달라고. t란 거 y축이잖아.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떨어지잖아. 값은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럼 t 값은 2에서부터 0까지 떨어지네. 오케이? t 값이 2에서부터 0까지 떨어져. t 값이 2에서부터 0까지 떨어져. 그럼 그래프가 어때? 얘가 계속 봐봐. 요대로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거 표현법이 뭐야? 요 그래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니까 그래프가 요 그림을 그대로 작성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t값이 2에서부터 0으로 변해가 반대로 저렇게 그래프가 변한다라고 한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그렇게 변한다. 이렇게요. 그때 여기에서 지점 하나 찾아줘야 된다고. 어디? 요 값이 1일 때, 요때가 그래프가 갈리는 지점이니까 그래프가 바뀌는 지점 찾아줘야 되는데 그때는 t값이 1일 때니까 t값이 1일 때 t축에다 그림 그리시고 x값이 몇일 때? 1일 때로 우리가 표기를 똑같이 해주면 된다. 1, 2 이렇게요. 이것까진 쉬운 편이야. 본인 손으로 지금 하셔야 돼요. 안 그럼 오늘 수업 다 날림이야. 다 날려요. 어제 이렇게 하나씩 했어. 지금 해봐.
하면서 그래프 몇 문제 풀고 한번 쉴게. 자, 얘들아, 여기 잘해야 돼. 파이팅 하자. 그래. 야, 대학 가야지. 야, 대학 가야지 재밌어. 화이팅! 나만 화이팅! 나나 화이팅! 자, 볼게요. 앞에. 자, y는 g 도트 fx 할 거야. 나는 이제 그래서 최대한 그래프를 그릴 때 치환 방식으로만 해주고 싶은데, 식작성을 하시면요. 다음 식은, 봐봐. 너네 식작성 예시로 풀려고 하잖아? 식을 하나, 둘, 셋, 넷, 5개 써야 돼. 식부터. 그래가지고 안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봐봐. 우리가 소개 안에 들어가 있는 fx가 다시 한번 정의역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렇다 보니까 요 범위랑 요 범위에 대해서 각각 합성하는 거여서 6번 계산해야 돼. 합성 방식은. 아 너무 싫으네요. 식합성 방식은. 그래서 안 할 거고요. 그래서 매개변수 방식으로만 최대한 할 거야. 자, 그때 우리가 x값이 어떻게 되는지 fx 값을 치환할 거야. fx를 t로 둔다. 이게 첫 번째. 그때 y는 ft가 된다. 둘. 이렇게요. 이거 갖고 처리한다. 자, 그때 어떻게 한다? x가 변할 때 우리가 t가 어떻게 변해? t가 변해? 우리가 y 값이 어떻게 변해? 이렇게로 우리가 처리할 거다라고 하고 있는 게 이 매개변수 방식이고요. 저 t란 방식을 껴서 한다는 거고 나중에 미적분 하시면은 매개변수 껴서밖에 못해. 자, 그때 x값이 0에서부터 2까지 갈 거야. 그럼 그래프에 우리가 하나씩 축을 바꿔줄 거지. 먼저 y값 대신에 t로 바꾸니까 축 이름만 바꿔줄게요. x값 대신에 우리가 여기 식 뭐 써있어? ft 써있죠? 아이고 잠깐만. 여기 g를 잘못 썼네. 왜 이렇게 잘못 써? 얘가 gt예요. 그래서 x값 대신에 여기 t 써있으니까 x축 대신에 t축 써주면 되는 거야. 하나씩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x값이 0에서부터 2까지 간다. x값이 0에서부터 2까지 간다. 0에서부터 2까지. 그럼 4까지 안 가요? 2까지만 갈 거야. 그래프가 끊기잖아. 아까 건 그래프가 하나였고. 그래서 x값이 0에서부터 2까지 갈 거야. 그럼 t값이 몇에서 몇까지 가? t값이 우리가 2에서부터 요거 이렇게 맞춰서 적어줄게. 0에서부터 2까지 간다. t값이 어디서부터 어디? 2에서 0으로 간다. 그때 t값이 2에서부터 0으로 가면 t값이 요 축이에요. t값이 2에서부터 0으로 갈 거야. 그럼 2에서부터 0으로 가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지. 요 그래프를 시작점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면서 그래프 모양을 반대로 그림 그려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뭐라고? 얘가 y값이라고. 이렇게 반대로. 오케이? 이거부터 하나씩 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2에서부터 4로 갈 거야. 2에서부터 4로 간다. x값이 2에서부터 4로 가요. x값이 2에서부터 4로 가면 우리가 t값이 0에서부터 2로 가지. 축을 읽을 때 우리가 값을 읽을 때 축을 읽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그것만 해주면 돼. 우리가 이 값에서 4로 갈 때 값이 0에서부터 2로 간다 라고 써줄 수 있지. 0에서부터 2로 가요. 0에서부터 2로 간다. 0에서부터 2로 가면 어디야? 0에서부터 2로 간다. 0에서부터 2로 간다. 이렇게요. 0에서부터 2로 간다. 0에서부터 2로 간다. 0에서부터 2로 간다. 그래프 이대로 그림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요 그래프. 그래서 오른쪽 저기 사용 안 했는데요? 사용 안 하는 그래프가 맞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x축하고요. 그 다음 y축을 살려서 표기하는 방식이니까 x값이 0에서부터 2까지만 간다. 그 다음 2에서부터 4까지만 간다. 이러고 했을 때 0에서부터 2까지 갈 때 그래프 이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그림 그려달라고. 그 다음 두 번째 2에서부터 4까지 갈 때 요 그래프 요 그림 그대로 이렇게 그림 그려달라고. 얘가 끝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가 빨라. 이 식 6번 연산보다 훨씬 빨라요. 자, 그때 우리가 잘 풀려고 할 때 그래프에 있는 그 y값을 하나씩 기입해 줘야 돼. 여기 값이 몇이었어요? 2지. y값이잖아. y축 읽으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 값 적어주시고요. 요 값이 1이란 거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1, 그 다음 여기 우리가 1, 여기 2 맞게 잘 그렸다 라고 할 건데 지금 여기에서 너네가 그래프 완성도 있게 그리려고 하면은 요렇게 우리가 그래프가 식이 바뀌는 지점인 거 뭔 말인지 알겠지? 얘랑 얘는 상수함수랑 1차 함수로 식이 바뀌잖아. 그래서 그 지점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잘 봐. 아까 했던 거랑 사이에 값 똑같이 넣고 할 거야. 우리가 t값이 몇일 때 바뀌는지 봐야 돼. t값이 1일 때 바뀌지. t값이 1일 때 우리가 그래프가 요 지점 값인 거야. 그때 x값이 몇인지 t값이 1인 거 보시면서 t값이 1일 때 우리가 x값이 1이었다 라고 x값이 1인 거 그대로 여기다 기입해주면 되는 거야. 1.
저 1까지 해주면 제일 좋아요. 저기까지 이해되면 다 맞출 수 있어. 그 다음 요거 똑같이 여기 값이 우리가 0에서부터 2까지 갈 때 그래프가 바뀌는 지점이 몇이었는지 보시는 거야. 요 지점 값이 우리가 몇이었어? 1이죠. 그래서 2에서부터 자 여기 2에서부터 4까지 가는 x값 여기 범위 하에서 우리가 어디 1로 바뀌는 값 여기 지점 찾으라는 거니까 3인 거예요. 3. 그래서 여기 지점 3 이렇게 써주시면 답 다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표시 다 해주면 다 풀 수 있어. 이 정도면 센 상 넘어가요. 아니야. 3이 어디? 자, 봐봐. 우리가 여기 0에서부터 2, 여기 사이에서 그래프가 바뀌는 지점이 여기죠. 여기. 그 그래프가 뭐야? t값이 0에서부터 2로 바뀌는 거니까 t값이 0에서부터 2로 바뀌는데 그때에 대한 우리가 여기 값을 읽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t값이 1일 때 바뀌는 거야. 그럼 t값이 1일 때가 언제야? 요때랑요. 요때지 둘. 맞아? 근데 그걸 요 정의역 하에서 언제 걸리는지 표시하는 거니까 3의 값에서 표기된다 라고 3의 값 적어주시고 3의 값 기입해 주세요 라고 써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 약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그냥 100번 했다는 거야. 합성 100번 써 있는 거야. 그럼 합성 이래 안 듣고 왔지? 잡아라. 아 근데 저번 거 안 듣고 왔으면 오늘 거 다 날림인데. 이래 오늘 남아서 듣고 가. 늦게 가. 자 F0의 값 저거 하나부터 찾을 거야. F0의 값부터 찾는다. 그럼 F0의 값은 우리가 여기에서 몇이니?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값이 1인데 우리가 F 제곱 0이다 라고 써있던 거는 F 도트 F0인 거죠. 이렇게 합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랬을 때 F0 값은 몇이야? 1이니까 F1 값이에요. 그래서 1 값일 때 몇이야?
3이다 라고 이렇게 찾는 거야. 이거야. 이래야 봐봐 하나만 해줄게. F제곱이란 거가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F 도트 F라 써있거든. 그럼 이것 뜻은 우리가 Fx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일단 이거야. 이래야 듣고 가 오늘 듣고 가. 오늘 그래서 F 도트 1 이렇게 0 이렇게 써있어. 자 그럼요 우리가 여기 값까지가 몇인 거야? 이미 3이라고 찾아놓은 거잖아. 그래서 3의 값을 대입해 주시면 F3의 값이니까 3값 읽으면 0이 된다. 이렇게 하나 써줄 수가 있다.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세 번 친 거예요. F 그 다음 옆에 F. 미안하다. 자 똑바로 해줄게요. 이렇게 색깔 하나 둘 0. 예.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 네 번째 거 할 거야. 4개. F 4제곱 0 쓸 거야. 그냥 이렇게 쓸래요. 이거 4번 합성이야. 그럼 이 값은요. F 하나 남고 F 세제곱까지 3번 합성까지 한 거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에다 들어가는 값이 몇이야? 0이다. F 0 이렇게 된 거야. 1. 오케이. 쏘리요. 돌아간다. 여기까지가 0 이렇게 된 거야. 그럼요. 이거는 돌아간다. 1 이렇게 돼서 요만큼만 돌리고 있는 거네. 1이다. 그럼 3개가 순환하는 거니까 몇이야? 1. 1 이렇게 된다. 우리가 요게 99가 되니까 이 값이 1이 된다. 100번째. 여기 우리 요것만 씻고요. 오늘 확실하게. 자, 그 다음 거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모양 왜 이래? 자, 그래서 fx 저거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고 이 그래프 개형에 알맞게 찾아주세요 라고 써있어. 자, 그럼 그래프 그릴게요. 네. 먼저 최초의 원 함수 자체를 그려줘야 돼. 원래 함수 걸 반드시 이렇게 하나씩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야. 저게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래서 값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0에서부터 1까지는 아래 함수를 따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y는 x 요대로 그림 그려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표기를 잘 할 때 여기 y값에 대해서 정확히 적어줘야 되며 너네가 축 쓸 때 여기 하나 x축 여기 y축 정확하게 축 기입해 주는 것까지 중요해. 요 값은 마이너스 1, 요 값은 1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야. 이게 y는 fx 그래프예요. 이건 그냥 본인들이 다 그림 그릴 수 있어. 이건 저번 시간 내용하고 무관하다. 이건 그래프가 요만큼 정의역에 대해서 다음 그래프고요. 요만큼 정의역에 대해서 이 그래프다 라고 써 있는 거야. 네. 이제 우리가 f 도트 fx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까 걸로 fx 요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그래프를 우리가 t는 fx라고 바꿔주시면서 그때 f t값에 대해서 찾아줄 거니까 우리가 식을 2번 쓸 거잖아. 그랬을 때 이거 y는 이렇게 해서 y랑 t의 관계까지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 아까 한 방식대로면 그때 이거 그래프를 2번 쓸 거니까 그림 2번 그려놓으세요.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2번 표시하세요. x, y 표시하시고 그대로 그림 한 번, 2번 이렇게 요 값이 마이너스 1, 요 값이 마이너스 1, 그 다음 요 값이 1, 요 값이 1 이렇게요. 1. 자 이렇게요. 자 거기에서 하나씩 할 거야. 우리가 t랑 x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기입해 줄 때 여기 t축으로 바꿔줄 거니까 여기에다 씩 t로 바꾸시면서 여기 y축 대신에 t축으로 바꿔주시면 돼. 저렇게 y 대신에 t 방금 그 행위를 한 거야. 자 그 다음 여기는요 x 대신에 t지 x 대신에 t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고 t랑 y의 연결 두 번째씩. 오케이? 순서라도 맞춰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x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될 때 x값에 대한 입장으로 볼 거야. x값이 여기 마이너스 1이 제일 작죠. 여기까지 갈 때 마이너스 1에서부터 0으로 갈 때 그때 t값은요? 네, 그래프가 모양이 두 가지잖아. 하나, 얘는 곡선, 얘는 일직선. 1차 함수, 2차 함수. 자, 그래서 t값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간다 라고 하는 거야. 그때 이거 보시면서 y값 조사를 아래 그래프로 가시면 돼요. 자, t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가. 그럼 우리가 저 그래프가 y값이 저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지. 요 그림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림 자체가 얘 그림이다. 2차 함수. 자, 그 다음 두 번째 x값이 0에서부터 1로 간다. 0에서부터 1로 간다 라고 하시면 0에서부터 1까지 갈 거야. 0에서부터 1로 갈 거야. 그럼 우리 t값은 몇에서 몇으로 가는 거야? 0에서부터 1로 간다. 그럼 0에서부터 1로 간대. 0에서부터 1로 간다? t값이 0에서부터 1로 간다. 그럼 그래프가 요거네. 저 일직선.
똑같은 그래프인데 약간 꺾여 있어요. 미안하다. 자, 그래서 이 직선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정의역 x값에 맞춰서 우리가 치역 y값 요거를 대응시켜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그래프 그릴게요. 요게 x축, 요게 y축인데 그때 저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그래프가 어떤 그림을 따라가? 요 노란색 그림을 따라가 라고 했으니까 노란색 그림 그리시면서 그때 좌표값 여기 마이너스 1이다 표시해 주시면 하나 끝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쪽 오른쪽 부분에 0부터 1까지는 그래프가 뭘 따라가? 요 일직선을 따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네, 그대로인 거예요. 합성했는데. 아, 이렇게 하면 왜 풀었지? 아니야, 이거 하는 방식 배워야 되는 거야. 야, 이거 식작성으로 하면 4번 작성해야 돼요. 이것도 합성이어서. 아, 근데 너무 식작성으로 가시면 어쩔 수가 없고요. 안 바뀌어서. 식작성 안 할 거고. 자, 하나 더 갈게요. 딸려. 248번부터가 식작성이 거의 불가능해. 앞에 것까지는 식작성이 가능한데 요거부터가 식작성 하면은 식이 난리가 나거든. x값 범위가. 식작성 한번 해줄 거고 그래프 매개 변수를 한 번 더 해줄 거야. 식작성 한 번 할 거예요. 나만 할 거고 본인들은 적어는 놓으시고 뭐 하나 봐주세요. 네, 빨리 갔다 오세요. 걸려요. 세모다. fx 식에 대해서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식작성을 할 거야. x값 정의역이 0에서부터 1 사이까지는 요 그래프야. 그럼 식이 뭐예요? 이래 핸드폰 그만 봐. 2x 2 몇? 2 y는 2x죠. 그래서 이가 범위가 0에서부터 이래야 여기 합성 얘네도 요거 얼마 안 해가지고 그냥 똑같아. 일단 봐. 그러고 앞에 거 나중에 봐. 그러고 두 번째 fx 저거는요 우리가 x값이 요만큼 정의역일 때 우리가 요렇게 가는 그래프니까 이거 식작성 해줄 거야. 식작성한 거야 지금. 여기 y절편 몇이야? y절편이 4예요. 이거 잘 모르시겠는 분은 1,2랑 2,0으로 직선의 방정식 작성해 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저기 옆에 식이 나오는데 정의역 값이 1에서부터 x값이 2 사이일 때 우리가 2 사이일 때 요 그래프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자, 저거 두 가지로 우리가 식을 작성해 볼 건데 다음 함수가 자, 여기까지만 먼저 있는 거야. 여기까지만. 요거 지금 처리 먼저 안 할 거야. f.fx에 대해서 관계를 물어보니까 f.fx를 식을 작성할 거야. f.fx야. 요거 식을 작성할 거야. 그럼 지금 x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fx가 들어간 거야. 식 작성해 준다는 거야. 첫 번째가. 이거 본인 할 때 하지 마세요. 근데 자, 일단 보실 거예요. 자, 그럼 요 x 대신에 fx 넣는 거니까 이 fx가 되는 거고 식이 x 대신에 fx 들어간 거니까 식이 fx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x 대신에 fx 넣는 거니까 넣어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요. fx 값이 1에서부터 2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자리 값이 이렇게로 바뀐 거니까 x 대신에 다 저렇게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래야 저번에 한 거 이렇게 별로예요. 이 방식. 자,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찢어줘야 돼. 정의역화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정의역 요 부분 요만큼 fx 값이 1에서부터 2 사이야. 그럼 요만큼이죠. 그 다음 요만큼이지. 이거를 정의역 x 갖고 범위를 두 번 찢어줘야 돼요. 식이 다르니까. x 값이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 1에서부터 x 값이 2분의 3까지 이렇게 해서 정의역화를 하고 식을 써줄 거야. 하나씩. 자, 그럼요. 지금 여기에서
0에서부터 2분의 1 사이까지는 그래프를 뭐를 따랐어? 요걸 따랐어? 요걸 따랐어? 요거 따랐죠? 그래서 요거 따랐으니까 fx라는 식이 요걸 따른 거니까 요 식에다 값 대입해주면 4x가 되는 거야. 식 적어주면. 그래프가 저 왼쪽 위에 거 범위에다가 해당시켜서 한 거여서. 그 다음 두 번째, x값이 2분의 3에서부터 2 사이까지야. 이 정의역에 대응되는 식은 얘는 저기 아래의 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걸 여기다 대입 넣어주는 거야. 그럼 값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 된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알겠어? 할 줄 알긴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서술형 나오면 이거 하나씩 이렇게 식 대입해가지고 자기가 찾으라 해. 그럼 시험이 쉬운 거예요. 진짜. 시험이 쉬운 대신에 직접 증명하라고 써있는 문제야. 자, x값이 2분의 1에서부터 1 사이까지야. 그럼 위의 식이죠. 위의 식 2x를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 넣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식을 작성하시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요. 그 다음 아래의 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래의 식에다가 똑같이 대입해줄 때 요 식을 대입 넣어줘라 라고 하는 거니까 4x,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8, 4x 빼기 4. 빼기 4 맞나요? 빼기 4 맞네. 요거를 그래프를 그림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씩 그립니다. x축이 있고요. 이거 너무 힘든데 내가 힘든 거잖아, 지금. 네. 자, x값이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야. 여기 2분의 1 할게요. 그때 그 부분은 저 4x란, y는 4x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값이 2분의 1 대입했을 때 여기가 이 값이 되는 거야. 첫 번째. 얘가 첫 번째 그림. 그런데 이거 정의역 계속 보시면서 가야 돼요. 그 다음 숫자 몇이야? 여기죠. 요 아래 식이 그 다음에 작성되는 거야. 2분의 1부터 1까지.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식이야.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데 요때 값을 끝값을 대입할 거야. 1차 함수여서 2분의 1만 대입해 줄 거야. 그럼 값이 2가 나오죠. 1을 대입하면요 0이 나와요. 이 그래프야. 그 다음 두 번째 식이에요. 요게. 그 다음 세 번째 식 갈게요. 세 번째 식 보라색으로 간다. 세 번째 식은 식 범위상 얘가 세 번째 식이야. 자, 그래서 미안해요. 네, 세 번째 요 식이죠. 세 번째 식 1에서부터 2분의 3까지다. 2분의 3까지 4x 빼기 4를 대입할 거니까 2분의 3을 대입 넣어주면 값이 2가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 마지막 거 2분의 3에서부터 2까지 요만큼 범위를 가시면 얘는 요 그래프가 된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거 각각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요만큼이 나온다. 이게 y는 f 도트 fx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래야 뭐 써야 될지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합성함수 들은 얘들 30분어치 들어서 그냥 따라 붙일 수 있어. 이거 하나도 안 했어. 그냥 내가 대입 일일이 다 해주는 거야. 그냥 적어줘야 돼. 진짜 오늘 것까지 다시 들어야 되면 너무 힘들어. 이것도 적어놔요. 얘들아, 그리고 지금 이충하고 은혜고는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 너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너네 명제까진 그냥 나가. 시간상.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해놔야 돼요. 그럼 기말고사 때 엄청 급해지니까. 저희 기간은 명제 안 짧고. 하겠죠? 너넨 안 해. 수아네는 할 수가 없다. 저희 명제 해요? 할 걸. 10월 말이어서. 20일이나 넘는데 그래서 해야지. 미리미리 해놔야 돼. 그럼 기말고사 때 범위가 워낙 짧은데 기간도 짧아. 그래가지고 무리함수까지 꼭 나갈 거예요. 다음 주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저희 집합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집합까지? 헐? 집합까지는 9월 22일 날 보는 데가 있어. 거기도 집합이라는데? 명제까지 할 것 같은데. 명제가 무조건 필요 충분까진 들어가. 내가 봤을 땐 대우법은 못 들어가도. 증명 방식은. 자, 이렇게 되는 게 식작성 방식이야. 첫 번째 식작성 방식. 일단 적어주세요. 그 다음 아까 매개 변수 방식 갖고 한 번 더 하고 답 내줄게요. 식작성. 이렇게요.
네, 할 거면은 매개 변수로 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작성하시면 fx 값이 t라고 치환하는 방식 할 거야. t 치환. 그럼요, 우리 식이 요거 하나 있는 건데 우리가 식 이렇게 적죠. t는 fx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그 관계로 볼 수 있어서 왼쪽에다 t 실어주는 거고, 그 다음 ft 적고, 그 다음 이거 y는 ft다 라고 이렇게 적어서 하던 방식인데, 그때 그래프를 2번 쓸 거니까 그래프 2번만 그려주면 돼. 별로 귀찮지도 않아요. 위에 거랑 똑같아서 그냥 그림 그려주세요. 그때 0, 1, 2 써있고 여기 2라고 이렇게 써있어. 하나씩. 자, 그럼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첫 번째 t는 fx로 바꿀 거니까 y는 fx에서 어디 축이 t로 바뀐 거야? y축이 t로 바뀐 거죠. 얘들아, 이거 위에 식에다 해주라. 미안해, 순서 맞춰줄게. t 이렇게요. 그랬을 때 요게 t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y는 ft로 갈 거니까 x 대신에 t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t로. 자, 그 다음 여기 y로 이렇게요. 자, 그래서 t랑 x의 관계, t랑 y의 관계, 저거 하나씩 하나씩 갈 거다. 자, 우리가 x값 기준으로 x값이 이렇게 0에서부터 1까지, x값이 0에서부터 1까지. 그럼 t의 값이 어떻게 가는지 하나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t의 값이 0에서부터 2까지 가요. 그때 우리가 t값이 0에서부터 2까지 가. 그러면 t값이 0에서부터 2까지 가면은 t값이 0에서부터 2까지 간대. 그럼 0에서부터 2까지 가죠. 그럼 그래프 요 그림 그대로 따라서 그림 표시해주면 되는 거야. 하나, 여기 y값.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x값이 1에서부터 2로 갈 거예요. 1에서부터 2로 갈 거야. 그래프가 끊겨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했어요. 1에서부터 2로 갈 거야. 그럼 t값이 2에서부터 0까지 간다. 2에서 0으로 가요. t값이 2에서부터 0으로 가. 그럼 t값이 2에서부터, 잘 봐요,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가는 거야. 방식이. 혹시 값 비율 다르면은 꼭 이거 해줘야 돼. 그럼 요거 산 똑같이 요따 그림 그려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x값을 확인하시면서 하나씩 적어준다. x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요거를 우리 축을 요따가 y축 그려서 x랑 y로 연결해준다. 0에서부터 1까지 어떤 그림? 분홍색. 요렇게. 그 다음 1에서부터 2까지 요 보라색. 요렇게요. 그 다음 아까 했던 대로 해주는 거야. 저기 위에 있는 저 y값 지점이 몇인지 2. 그 다음 여기 뾰족한 요 지점이 몇인지 하나씩 확인해 주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요 값이 언제 나왔니? 요 값이 언제 나왔니? t값을 확인한다. t값이 1일 때야. t값이 1. 그럼 t값이 1일 때가 언젠지 t축 보시면서 1. x값은 2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2분의 1. 그럼 옆에 거 과정 똑같으니까 2분의 3.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나씩 하시면 돼요. 자, 그때 다음 식까지 되고요. 그때 얘가 식이 어떻게 되냐? y는 요 식하고요. 그 다음 y는 1. 얘가 연립되어 있는 식이지? 연립식이죠? 그랬을 때 y는 1. 어디 있어요? 1. 요대로 쭉 그어주는 거야. 그럼 실근 몇 개? 4개. 그래프랑 만나는 지점이 우리가 근의 입장으로, 방정식의 근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하나, 둘, 셋, 4개. 4개. 이렇게요. 하나만 더 가자. 자, 그래? 자, 역함수 노트 펴주세요. 이래야 1대1 대응까지 들었지. 우리가 1대1 대응까지 들었어요. 역함수 안 배웠으니까 지금 배우는 거예요. 역함수. 자, 하나씩 봐볼게요. 1번, 우리가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이루어지는 함수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한번 써줄게요. y는 fx다 라는 거에 역함수는 무엇이냐? 역함수. 그러면 우리가 x는 f 인버스 y다 이렇게 쓰는 거야. 역수 뜻이에요. 마이너스 1승. 이게 역함수 한 거야. 아, 당연히 모르는 거야. 먼저 써놓고 이거에 맞춰서 설명하려는 거고요. 그때 잘 볼게요. 정의역 x가 있고요. 공역 y가 있어. 그때 다음에 대응 관계를 나는 f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야. f라 표현할 거야. 자, 그때 우리 앞서서 했던 것처럼 쉬운 거 하나씩 해줄게요. 1, 2가 있고요. 여기가 3, 4가 있어. 그때 이렇게 x자로 대응된다 라고 보실 거예요.
화살표 C 방향 맞춰서 해줘야 돼. 자, 그럼 요따 한번 써보면 f라는 함수에 대해서 1을 대응시키니까 값이 4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2를 대응시키니까 값이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1값이 4에 대응, 2값이 3에 대응. 알겠어요?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해서 함수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는 걸 역함수라는 거야. 역함수요. 요 대응 관계 반대 화살표 해주는 거야. 그럼 반대로 화살표가 어떻게 가는데 f 인버스 4를 대응시키시면 값이 1이 된다. 그 다음 f 인버스 값을 3을 하시면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역함수 대응 관계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1대1 대응하는 관계가 되는지 이유를 따져줄 건데 요때 1, 2 써있고 y가 3, 4 이걸로만 하는 거야. 원래 숫자 4개 했어요. 어제는. 근데 요 정도만 봐도 불편함이 별로 없어서 얘는 좀 쉬워서. 응? 자, 요게 역함수란 게 존재하는 조건을 따져줘야 돼. 자, 봐요. 일단 함수는 f1 값은 값이 3이다. 이거일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 f2 값은 값이 3일 수 있죠. 여기까지는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역함수 하시면요. f 인버스 3은 값이 첫 번째는 1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f 인버스 3은 2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이 몇 번 있어? 2번 있죠. 함수값 2번 있을 때 대응 된다?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대응 안 된다고. 이렇게요. 대응 안 된다고. 이거 y값 2번 나오면 몇이었어? 원의 방정식처럼 된다 했잖아. 함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함수가 안 되는 이유라고. 함수가 될 수 없는 이유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역함수이려고 하면 반드시 1대1 대응 관계로 대응 관계가 하나씩 대응돼야지 역함수 값이 있는 거야. 왼쪽처럼. 그 다음 오른쪽에서 요게 산값이 더 의미가 있는데 요 값에 대해서 요 4란 거는 4는 역함수의 정의역이야. 역함수의 정의역이야. 역함수의 정의역. 왜? 역함수가 어떻게 하는 거야? 요쪽 방향이잖아. 맞아요? 그럼 얘가 정의역이잖아. 정의역 중에 빈값이 있으니까 안 되는 이유기도 한 거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의역에 빈값이 있어서 빈값이어서 함수가 구성이 안 된다고. 함수 정의에 깨진다는 거야. 이렇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둘 다 안 되는 이유야. 그래서 예시를 하나 더 적긴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적었어요? 네. 자, 내가 여기다 3값 쓸게. 3이 이렇게 대응돼. 그럼 여기 1, 2, 3이 이렇게 대응돼. 그럼 안 되는 이유 자체는 우리가 정의역은 문제가 없는데 역함수의 정의역은 문제 없는 거야. 근데 어디가 문제 생기는 거야? 함수 값이 문제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f 인버스 3을 대입했을 때 값이 두 개가 나오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만 안 될 때 있고 요거만 안 될 때 있고 그런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건 추가적으로 하나 표시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그 다음 뒤에 역함수 연습. 10분 쉴게요. 예.
내가 빨리 오려고 계단 걸었어. 25분에 빨리. 딱 시작해요. 안 돼. 저 아직 랩이 안 끝났어요. 다니야, 귀찮은데 그냥 그렇게 길게 하지 마. 얼른 봐. 앞에 핸드폰 그만 보고. 역함수 구하기. y는 2x 플러스 1 다음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할 거다 라고 하는 건데,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왜 저렇게 구하는 것까지 설명할 테니까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봐주세요. 일단 x에 대해서 정리한다. 첫 번째, x에 대해서 정리한다. x에 대해 식을 정리해.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한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과정이 2x만 놔두고 y 빼기 1 이렇게 만드시고요, x 값으로 우리가 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값을 바꿔주는 거야. 이게 x에 대해 우리가 정리한 거야. x는 몇이다 라고 y 값을 정리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요거에서 우리가 두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다. y는 x 대칭이야. 자, 그럼 x랑 y 값을 바꿔줘. y는 2분의 1x,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요.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저렇게 된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역함수가, 다음 함수가 역함수다. 그래서 다음 식에 대한 역함수가 얘다 라고 써있는 거야. 얘가 y는 쉬워요. 2x 플러스 1의 역함수란 거야. 얘가 11번까지인 줄 알았네. 역함수. 얘가 역함수란 거야. 자, 그때 우리가 관계성 대응으로 보여줄 건데, 대응 관계로 증명해 줄 거예요. 대응 관계를 따져보면 우리가 정의역 x에 대해서 x라는 게 원소로 있는데, 그때 얘가 어디다 대응되냐, 공역 y에다가 우리가 대응되는 값을 표시해 줄 거야. 자, 봐봐. 우리가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 한 거야? fx라 쓴 거예요. 2x 플러스 1, 요 식에 대응시키는 거야. 그럼 x 값은 어디다 대응돼? 2x 플러스 1에 대응되지. 맞아? 이렇게 대응된 거예요. 얘가 요따 대응된 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y는 2x 플러스 1을 fx로 보겠다라고 하는 대응 관계야.
그때 이거에 대한 역함수 관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반대로 얘값이 율로 대응되는 식이 어떤 식인데?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보라색 식을 지금까지 찾은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저 식에다가 x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1을 대입해서 대응시켜 주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거든. 그때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x 값 나오고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x가 나와서 이 대응 관계가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역관계를 찾은 거야. 얘가 반대로 이렇게 대응되고 있는 식을 찾아낸 거야. 이거 아무도 안 배웠어요 지금. 그냥 지금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역함수 대응 관계 찾아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역함수라고 한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거는 추가적으로 F 인버스랑 그 다음 F 요거를 적는 건데 F 역함수가 이렇게 인버스로 표시하는 거야. 알겠어? 네. 왜? 자, 우리가 요 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거야. 자, F 역함수 여기에다가 fx를 합성시키겠다는 연산이잖아. 합성 자체가. 저 도트가 합성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괄호만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요. 그때 fx 값이 몇이야? 식에서 2x 플러스 1이라고 내가 써놨지. 2x 플러스 1을 f 인버스에다가 합성하는 거야. 그럼 f 인버스 식이 뭐야? 인버스 식이 요거예요. 역함수, 역대응. 그래서 2분의 1 요다가 2x 플러스 1 요걸 대응시키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분의 1 적어주시면 몇이 나와? x가 나오죠? 맞아? 그래서 요거 과정 따져주세요. 잘 봐. 역함수랑 원래 원함수를 합성하잖아? 반드시 항등함수 x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연산 뭐랑 똑같아? 역수관계랑 똑같은 거야. 2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값이 1이 나온 것처럼 항등함수란 게 우리 저번에 2란 거 단위행렬 배운 적 있지? 그것도 원래 역행렬이란 게 원래 시험 범위였었어. 그게 없어서 역이라는 과정이 하나 빠졌어. 근데 역함수는 어쨌든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우리가 합성하잖아? 합성이란 연산을 하면 우리가 항등함수가 나온다. 그러고 너네가 숫자 1이란 거가 기본적으로 원래 이것도 고등학교 때 있었는데 얘랑요, 얘 역수 구하잖아? 그랬을 때 역수가 나오는 관계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썼었어. 얘가 항등원이고요. 그때 얘가 항등함수라고 했잖아. y는 x가. 그래서 같은 관계야 계속. 이런 게 그냥 좀 사이사이 내용이 빠졌는데 항등함수가 나온다. 역함수랑 본함수를 우리가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 근데 순서가 상관이 없지. f에다가 f 역함수를 합성하셔도 똑같이 x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똑같이 항등함수다. 여기요. 얘가 항등함수가 된다. 얘가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3개짜리 연산 하나만 하고 문제 금방 풀어요. 한 50분에 끝난다. 50분에 끝난다. 수아야, 안경 언제 써? 아니 오늘 못 가버렸다. 내 안경. 뭐야? 진짜 꺼져라 진짜 래 야, 방금 같은 경 먹었다. 야! 미치겠다. 저는 렌즈 껴. 쌤, 나 아까 그냥 방금 부기부기. 아, 그렇네. 왜 그렇게? 왜 렌즈 낀 거야? 이유가 불수한데? 아니에요. 렌즈를 샀어요. 아니 이거 왜 샀냐고 남자처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경을 낀데 안경을 너무 넣고 다녀가지고 엄마가 그냥 사버렸어. 남자 때문에도 맞잖아. 저 엄마는 몰라. 근데 얘 진짜 얘기 안 해요. 쌤 저는 좋아하는 사람 생일 때마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래요? 그래. 아니, 내가 알아서 언젠가 하겠지. 안 할 때잖아. 알아서 하세요. 얘기한 적 없잖아. 돈 진짜 알아? 2대. 다 알았어. 돈 2대. 아, 자 보자. F.C 저 합성되어 있는 거에 역함수 볼 거야. 저 덩어리 함수에 역함수 볼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저번에 썼던 합성이란 과정으로 맞춰가지고 먼저 대응 관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요 첫 번째 F 대응, G 대응, 그 다음 F 대응. 요 관계를 우리가 첫 번째 여기 정의역 X에 대해서 얘가 대응이 어디다 대응되는 거야? GX에 대해서 대응되는 거지. 맞아? 이렇게. 그 다음 얘가 F에다가 대응시키는 게 뭐야? FGX라는 합성함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F.G란 거가 순서가 반드시 정의역 앞에 있는 요 순서로 달려야 된다라고 대응관계 설명드렸어요. 이것만 처음 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건데 지금 이때 얘에 대한 역함수 관계를 따져줄래. 역함수를 우리가 기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요거의 역함수니까 F 인버스지.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G 인버스지. 그걸 했을 때 우리가 역함수를 어떻게 쓸 건데?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잘 봐. 얘가 이렇게 가질 때 F 인버스 먼저 쓰는 거 맞죠?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요건 뭐예요? G 인버스지.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역함수 관계로 표기를 어떻게 할 건데? 자, 요거 연산 보세요.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가 된다 라고 하는 거야. F 도트 G 자체에 대한 전체 덩어리의 역함수가 반대 과정인 G 인버스 F 인버스를 거는 건데 이유 자체가 얘가 먼저 걸리는 연산이기 때문인 거야. 얘가 먼저 걸린다고. 그래서 얘를 여기 정의역 가까운 데다가 써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순서가 얘 먼저, 그 다음 얘 먼저. 설명한 거랑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덩어리의 역함수 관계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적어준다 라고 저건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걸 맨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암기야. 그래서 F.G 말고요. G.F의 역함수야.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F 역함수, G의 역함수의 합성연산이라고. 저 덩어리에. 마이너스 1을 분배하는 건데 얘가 마이너스 저거 역함수 관계가 분배면은 이렇게 안 되겠죠. 순서가 바뀌니까 얘는 역함수 연산이야. 따로 외워야 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F.G 요거에다가 합성함수가 써 있어. 그때 요 덩어리에다가 우리가 연산 순서를 다시 따라줄 거야. 요 덩어리에 역함수를 이렇게 연산하시면 얘는 항등함수가 나오는 게 맞지? 아까 옆에 설명했잖아. 저 원래 함수 거랑 역함수 연산하면 항등함수 X 나온다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산 과정을 우리 결합법칙을 풀어줄 수 있잖아. 결합법칙은 풀 수 있잖아. 결합법칙을 이쪽을 풀어주시면 F.G를 할 때 얘 F를 사라지게 하려고 하면 F 가까운 데에 F 역함수가 와야 되고 그 다음 G 역함수가 먼 데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유 자체는 요거 둘을 합성하시면 얘가 X라는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항등함수는 G 인버스에 걸릴 때 G 인버스 항등함수니까 그냥 G 역함수만 남아있는 계산이야. 거기에다 G를 다시 합성을 걸어주고 있는 과정이니까 요게 전체가 다 같이 X가 가기 때문에 연산 자체가 이 값하고 요 값이 일치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풀어준 계산 관계도 똑같고 저 대응 관계도 똑같고 항상 연산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역함수 2개짜리 할 수 있어야 되고 3개짜리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제 문제 풀 거야. 잠깐만요. 네. 그러면 G랑 G 합쳐도 되나요? G랑 G요? G랑 G를 가깝게 해서 새끼 G가 나오고. G랑 G를 가깝게 할 방법은 교환 법칙이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교환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역함수는 순서가 역함수가 아니라 합성함수는 순서가 중요하니까. 합성함수 순서가 있어요. 합성함수는 순서가 있었어. F.G랑 G.F가 값이 어때? 값이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복습 아예 안 하는 반이잖아. 지금 우리 반. 복습하셔야 돼요. 복습 안 하시면 다 날려. 복습하셔야 돼요. 복습해야 돼. 얘들아 이거 그리고 이충하고 거기 은혜 여기 요쪽 시험 대비할 때 엄청 빨리 할 거거든? 그래서 지금 받쳐놔야 돼 무조건. 알겠죠? 지금 해놔야 돼. 지금 잘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진짜 힘들다. 다른 애들도 더 어려워하지 않을까? 일단 전반적으로 어려워하는데 근데 우리 시험 쉬울걸? 쌤이 수행을 어렵다는데 우리가 많이 어차피 상처 안 진짜로 큰일 난다니까 이러면 뒤에 붙이면 안 돼요. 그 디반 얘들 몇 명은 완전히 잘 그래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역함수를 시작하는데 역함수 문제야. 역함수 문제를 하실 때 반드시 첫 단계가 필요해. 그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어려울 때 안 풀려. 얘가 어떤 식이야? 1차 함수 형태잖아. 그때 여기에서 A는 절대 0이 안 된다라고 써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
너네가 역함수 대응 관계가 나와 있지. 역함수가 존재한다 해서 첫 번째 내가 써놓은 거 있었어. 1대1 대응이어서 그래요. 이게 A 값이 0이 되잖아? 상수함수니까 1대1 대응이 안 걸려. 뭔 말인지 알겠어? 상수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모든 X값이 Y값 하나로 대응되잖아. 그걸 상수함수라 하잖아. 그래서 1차 함수여야지만 우리가 1대1 대응 관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1대1 대응을 확인을 꼭 하는 거를 연습해야지 역함수 할 때 연산이 안 막혀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야. 그래서 A값은 0이 될 수 없다는 것까지 깔아주세요. 그랬을 때 F 역함수 4가 1에 그럼요. 이 값은요. F 2값은 값이 4다라고 써있는 거고 두 번째 F-1 값은 값이 -5다라고 써있는 거야. 연산한 거야. 아시겠어요? 연산 하나씩 간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AX, Y는 AX 플러스 B라고 써있는 거니까 하나 좌표값이 나와 있는 거야. 2,4가 나와 있는 거지. 2,4죠. X값 2일 때 Y값 4인 거잖아. 이거 Y는 fx잖아. 이 대입하시면요. 이 A 플러스 B값 C값이 4가 된다.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1을 대입하시면 -A 플러스 B값 C값이 -5다. 둘. 이렇게 한 거야. 두 식을 어떻게 뺄센 건다. 그럼 3A 값이고요. 3A 값이 9가 된다. A 값은 값이 3이 됩니다. -3 이항하시니까 B 값은 -2가 된다. 그래서 각각 계산하면 13이 되겠다. 쉽죠? 역함수 연산은 쉬워. 역함수랑 아까 합성함수 그래프 섞여 있으면 난리 나고요. 네, 그래야지 힘들고. 힘들어 벌써. 절대값 나왔어, 절대값. 자, 그 다음 250번. 250번도 1대1 대응 안 따지면은 문제가 쉬운 거고 1대1 대응 꼭 따져줄 거야. 문제 풀 때마다. 좋아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안 나와 있죠. 요건지 몰라. 이때 x값이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 있어. -6보다 크거나 같다래. 그럼 식 자체가 -6이 반드시 어디 걸려야 되냐면 봐봐. -6이 여기 있다 선 잡아줄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늘어났다 내려갔다 하지. 1대1 대응이면 어때야 된다 했어? 1대1 대응 조건이 하나 있어. 뭐야? 1대1 함수부터 걸려요. 2차 함수는 안 돼요. 2차 함수 안 돼요? 아니에요. 그 다음 노트 피지 말고 뭐 해야 돼? 원칙 기억나? 증가, 감소만 돼야 돼요. 증가만, 감소만 돼야 된다고. 증가만 아니면 감소만 이렇게 돼야 돼. 기억나? 그래야지 1대1 함수 됐어. 오케이? 증가만 되거나 감소만 돼야 되는 거야. 단조 증가, 단조 감소 했어요. 얘들아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어떡해. 증가만, 감소만 돼야 돼. 그때 수아야 너 이거 증가만이야? 아니죠. 여기 증가했다 감소하지. 그러면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때야 돼? 축 자체가 -6 이렇게 해가지고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축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길 축이라고 쓸 거고요. 축의 오른편에 -6이 걸려 있어. 그런 값이 이렇게 걸릴 수 있지. 그래서 축보다 반드시 -6이 더 크거나 같다까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써 있는 게 1대1 대응 조건이에요. 이게 문제가 껴있으면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는 거야. 1대1 대응이 껴져서 역함수가 시작돼. 뭔 말인지 알겠어? 문제에선 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자, 그때 fx 2차 함수식이니까 fx를 식작성을 하시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써 있을 텐데 다음 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그 다음 둘, 얘네를 우리가 f-2 값 쓴 값이 -10이다. 얘가 되고요. f4 값 쓴 값이 3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세 개를 각각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a, b, c를 모두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0,0을 대입해줄게. 좌표값이니까 대입하시면 c값은요. 값이 0이 된다. -2를 대입하시면 4a, -2b가 몇이야? -10이다. 그 다음 4값을 대입하면 16a 플러스 4b 값 쓴 값이 몇이야? 30이다. 얘네 모두 연립해서 a, b 찾아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요 첫 번째 식은 2를 날려줄 거야. 이 a 빼기 b 값 쓴 값이 -5다. 그 다음 4값을 날려주면요. 4a 플러스 b 값은 값이 몇이야? 8이다. 이렇게 해서 두 식을 더해주시면 6a 값은 값이 3이니까 a 값은 값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a 값이 2분의 1이니까 값을 대입하시면 1을 이항하시면 b 값이 -4니까 -6인가요? -6이니까 b 값은 6이 되겠다. 라고 해서 식이 적혀 있는데 다음 식에 대해서 이렇게 적으시고요. 공부를 할 거면 여기에서 2분의 1 이렇게 땡겨줘.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해가지고 축이 정말로 -6이 딱 걸리네 까지 확인해 주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도와줘. 여기 합성함수랑 여기에서 차이 진짜 심해져. 극명해질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아니 근데 솔직히 쌤 할 수 있고 시간이 하면 하거든요. 체력이 아 딸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잠을 진짜 줄여야 되는 거죠. 아닌데 내가 따로 해줄 거야. 따로 명제 따로 떼가지고 해줄 거야. 명제랑 집합. 자, 볼게요. 괜찮다. 자, 봐볼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첫 번째 요 함수가 얘에 대응된다 라고 써있어요. 이거 항등식이야. 다음 왼쪽 식이 우변식이다 라고 써있는 거야. 애들아 숙제 좀 도와줘. 진짜 해줘야 돼. 알겠지? 오늘 조금만 남아서 번호 맞춰가지고 할게요. 4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지금 이때 여기 안에 있는 2분의 3-x 있잖아. 요 값을 내가 t라고 치환할 거야. t라고 치환해. 그럼 ft란 식으로 우리가 식이 바뀌는 게 맞는데 이거 저번 시간에 합성할 때 해줬어요. 기준 문자를 바꿔줄 거라고 해서 t의 문자로 처리를 해줄 거야. 그럼 x 값을 없애줘야지. 그리고 다음 식을 양변에 2를 곱하시면 3-x 값은 값이 2t가 되고요. 그때 x 값은 몇이야? 3 빼기 2t가 되죠. 3 빼기 2t를 주어진 요 식에다가 대입해 주신다. 그럼 값이 마이너스 몇이야? 마이너스 8t. 그 다음 여기 계산하시면 13인가요? 플러스 13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다음 식의 t란 문자 대신에 다시 x 문자로만 갈아치워 주시면 fx식을 찾았다는 거야. 기준 문자에 대한 관계 찾은 거여서.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f 인버스 마이너스 3이라 써 있으니까 아까까지 배운 과정을 통해서 f x 값이 얘가 마이너스 8x 플러스 13이니까 역함수 구하기 아까 했던 것처럼 한 번만 해줄 거고요. 우리가 빨리 푸는 스킬로 한 번 더 풀어줄 거예요. 그때 요걸 어떻게 한다? x의 관점으로 식을 정리한다. 마이너스 y 플러스 13. 그 다음 우리 y 값으로 다시 x 값으로
8분의 1 마이너스 y, 그 다음 옆에 8분의 13 여기까지 나타내 주시고요. x, y 값을 바꿔줘. y는 마이너스 8분의 1, x 플러스 8분의 13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값에다가 우리가 요게 뭐예요? f 인버스 값이 x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 x 플러스 8분의 13이라는 거니까 식 적어 놓으시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세요. 그럼 값이 몇이야? 2가 된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맞는데, 얘가 맞는데 이렇게 푸시면은 계산할 때 안 되고요. 이거 오늘 마지막 문제다. 어제 3번씩 푼 문제가 있어서. 자, f 인버스 마이너스 3이 어떤 값에 대응된다 라고 이거 스킬이야. 스킬로 풀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풀 거여서. 자, f 인버스 마이너스 3이 k에 대응된대. 그럼 fk 값이 3에 마이너스 3에 대응되는 거잖아. 그럼 주어진 식이 뭐였어? f 2분의 3 마이너스 x 값이 4x 플러스 1이라고 써 있었지. 식 자체가. 그때 요 값이 마이너스 3이 될 때 x 값을 찾아서 k 값 찾을 거야. 자, 요 4x 플러스 1 값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항하시고 x 값 4를 나눠주시면 x는 마이너스 1이죠. 그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f 몇이야?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란 거야. 그럼 우리 k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연산이. 알겠어? 역함수 관계로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고요. 숙제